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늦둥이 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 급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를 부려먹으며 생기는 일들에 관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 60대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이후 두 명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었지요. 그리곤 한참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래도록 아이를 기다렸고 아들과 15살 차이로 딸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일랑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세상을 다 얻었다는 표현을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딸을 얻고 나니 그 아이가 혹여라도 잘못될세라 저희 부부의 온 신경은 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등한시하거나 차별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딸이 어리니 더 손도 많이 가고 눈길도 많이 간 것이지요. 아들 나이 30에 장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 나이 15살이었네요. 한창 사춘기였지만 부모 속 그리 썩이지 않고 나름 무난하게 지나가 주었답니다. 제 친구들의 아이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라 다들 자식 잘 키워놨다고 우리도 이제 여행도 다니며 자주 만나자고들 하더이다. 하지만 전 함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직 어렸으니까요. 학교 챙겨 보내는 것도, 학교 다녀와 간식 준비해 먹이는 것도, 학원 보내는 것도 모두 제가 해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물론 남편이 할 수도 있겠지요. 아들은 남편이 많이 챙겨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딸은 아빠의 손길보단 엄마의 손길을 편안해했기에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아직은 내게 그럴 때가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딸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차 마시고 영화 보는 정도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늦둥이로 낳아 젊은 엄마들만큼 챙겨주지 못하고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갈까 싶어 걱정이 되었기에 나름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딸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원만했어요. 딸이 대학에 가고 나자 1차적으로 내가 딸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구나 싶더군요. 이젠 딸이 대학을 잘 졸업하고 취직을 해 자리를 잡고 결혼까지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딸이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취직을 위해 여러 자격증도 따고 나름의 취직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을 때였죠. 그런데 하루는 딸이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안 좋다며 그냥 두라고 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자고 하니 신경질을 내며 제게 자기 좀 내버려 두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간 딸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은 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꼬박 방에서 나오지 않던 딸이 다음날 싹 씻고 학교를 갑니다. 어제 뭔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벌써 취직이 되는 친구들도 있던 시기라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었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적막하더라고요. 자영업이라 아직 일하는 남편, 장가간 아들, 학교 간 딸, 모두 나가고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집에 있는 제 모습이 그냥 뭔가 여유로워야 하는데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내가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졸업만 하면, 취직만 하면 오롯이 나로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딸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혹시 취직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벙 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을 진정하고 또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이이고 몇 개월이나 되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에 나간 대학 인턴 활동했던 회사의 대리와 인연이 되어 사귀고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라고 합니다. 지금 4개월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소중하지만 엄마에겐 네가 더 소중하기에 너의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뱃속 아이가 이제는 많이 자라 다른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와서 말을 할 것이지 왜 혼자 여태 끙끙 앓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마침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랬다고 내일 입국한다며 주말에 같이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귀하게 곱게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라고 자책하고 또 자책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에 놀란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군요. 딸이 너무 늦게 이야기해 병원에 가기도 이미 늦었다고. 상대 남자도 29살이라고 하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우선 주말에 만나나 보자고 했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감정적으로 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최대한 차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 한숨도 잘 수 없었고 울면서 밤을 샜습니다. 그 주 주말 딸의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겉은 멀끔해 보이는 녀석이 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고 딸의 남자친구는 많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평생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만났지만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였다면서요. 결혼 생활은 연애하는 것이랑은 다르다고. 자네는 사회생활도 몇 년 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이 지금 결혼을 하기에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데 남자라고 가부장적으로 나오고 여자라고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살게 할 것 같으면 애를 혼자 키우면 키웠지 결혼은 못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먼저 결혼한 친구들 사는 것도 보았고 나름의 조언도 많이 얻었다며 자신은 아이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가정적이시기에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남자가 개차반에 능력 없고 아닌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희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잘하고 있고 둘은 함께 하고 싶다는데요. 무엇보다 두어 시간 넘도록 대화를 해보니 걱정보다는 사위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2달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옆 단지에다 얻었더라고요. 사돈댁이 지방이기도 해 아이 키우며 의지할 곳 필요할 것 같다며 저희 옆으로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딸을 아직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걱정이 되었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으니 마음이 놓이기는 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예쁜 것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했어서인지 집을 참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두었더라고요. 뱃속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딸을 낳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이상했어요. 평일 낮에는 딸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해다 주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식으로 딸과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딸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딸은 오랜 진통 끝에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달려간 병원에서 딸은 절 보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냐고 속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난 너를 사랑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엄마가 되는 거니 울지 말라고. 이제부터가 엄마로서 정말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육아를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솔직히 육아가 힘들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딸이 밤새 아이 보느라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져 매일 아침 딸이 먹을 아침을 챙겨 딸 집으로 갔습니다. 한눈에도 얼굴에 핏기 없이 졸려서 해롱거리는 딸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자면 배고파서 푹 못 자니 먹고 자라며 챙겨간 아침을 주고 전 손녀를 보았습니다. 요 녀석이 밤새 자기도 잠을 못 자서인지 제가 가 있는 낮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네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해주고 나니 딸이 제게 그러지 말고 밤에 와서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요. 아이들이야 100일 정도 무렵이면 대부분 낮밤이 돌아오니 내가 조금만 도와주자 싶어 남편과 상의해 그러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손녀는 밤이 되니 눈이 말똥말똥해 놀자고 합니다. 요 귀여운 녀석이 우리 딸을 그리 힘들게 했나 싶어 괘씸하기도 한데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좀 놀아주고 나니
배고프고 졸려서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서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우유도 주는데 낮이랑은 다르게 잘 달래지지도 않고 엄청 짜증스럽게 울더라고요. 손녀의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워 진땀을 빼고 있는데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아, 엄마, 나랑 그 얘기 잘 수가 없잖아. 저 끝방에서 문 닫고 재워. 아이, 그러면 그나마 소리 좀 덜 난단 말이야. 간만에 밤에 좀 자려는데 이러면 내가 밤에 재울 때랑 똑같은 거잖아. 라고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아이를 달래고 재워야겠기에 제일 끝방으로 가서 아이를 아기띠 안고 흔들며 재웠습니다. 보니 눕히듯 안아주는 것보다 세워서 안아주니 좋아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해 쪽쪽이를 물려 등을 살살 토닥여주니 악을 쓸고 울다가 서서히 수그러들며 잠에 듭니다. 딸이 아직 이런 요령이 없고 모르다 보니 그렇게 아이 보는 거 어려워했나 봐요. 제가 봐주는 동안 손녀가 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습관을 잘 들여놓고 딸에게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되자 손녀는 악을 쓰고 울다가도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달래주면 서서히 울음을 그치고 잠에 듭니다. 자다 깨서 울어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점점 잠에 드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100일이 될 무렵까지 매일 밤 8시면 딸 집에 가서 아이를 밤새 봐주고 아침 7시에 우리 집으로 가서 남편 아침 챙겨주고 집을 좀 치우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2시쯤 일어나 제 볼일도 좀 보고 저녁 창거리 사서 남편 먹을 저녁을 하고 남편이 오면 같이 밥을 먹고 씻고 딸 집으로 갔지요. 딸이니까 이렇게 해주지 솔직히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종종 아침에 집에 갔다 다시 딸 집으로 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날은 손녀의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었어요. 딸이 혼자는 아이 챙겨서 짐가방 들고 병원 갈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로 딸과 손녀를 태워 다니는 병원으로 가고 아이의 짐가방을 들고 병원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날은 잠을 제대로 못 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티면서 해 주었던 건 내 자식이 힘들어하니까였지요. 사위는 종종 국내외 출장을 갑니다. 국내 출장은 길어야 한 달인데 해외 출장은 몇 달씩 있다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딸은 더욱 힘들어했지요. 그게 또 안타까워 낮이고 밤이고 딸과 함께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 그게 딸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 행동들이 딸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제게 굉장히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며 힘겹고 버거워 계속해서 절 찾았던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제게 이제 자식들도 다 출가를 시켰으니 걱정이 없어 얼굴이 활짝 피고 윤이 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삭 늙고 머리도 다 샜냐고 합니다. 그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육아를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좀 힘이 들어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게 황혼 육아라며 차라리 딸에게 육아 도우미를 쓰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참 요즘 TV를 보면 너무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 저도 내키지 않는 부분이라 차마 딸에게 그리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녀는 돌잔치도 하지 못했고 아들이 하는 일이 병원 쪽에 있다 보니 감염병에 관련된 일에 더욱 민감해 한동안 아들 가족과는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 1년 넘도록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고 가족 모두가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하고 난 뒤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지요. 너무 고맙게도 며느리가 소규모 출장 뷔페로 생일상을 차려주었는데 정말 제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와 있는 양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네, 손자, 손녀도 만나고 온 가족이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한창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딸이 엄마, 애 기저귀 좀 갈아줘. 아, 애 똥 쌌어. 라고 톡 쏘듯 이야기합니다. 아직 손녀가 배변 훈련 중이라 기저귀를 완전히 가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히 기저귀를 갈려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손녀가 싫다며 자꾸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손녀를 잡아다가 기저귀를 갈렸는데 물티슈를 다 썼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물티슈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 엄마, 내가 애 응가하면 화장실에서 물로 씻기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발진 난단 말이야. 물티슈 쓰지 말고 가서 씻겨. 아, 나이 먹더니 자꾸 얘기한 거 잊어버리고 말이야. 오빠, 엄마가 자꾸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데 설마 벌써 치매 온 거 아니겠지?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손녀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딸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하며 손녀를 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게 좀 앉아보라고 하네요. 그리곤 너 엄마가 네 종이야? 엄마가 베이비시터야? 너 애 똥기저귀까지 갈게 하고 말이야. 너 생각이 있니? 아, 뭐야 오빠. 할머니가 손녀 기저귀 갈아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엄마 생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엄마한테 그렇게 명령하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 엄마가 치매 같다고? 엄마를 시킬 게 아니라 네가 다 하면 될걸. 네 입장에서 말하고 시키니 엄마가 있는 거지. 엄마, 이렇게 오냐오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평생 얘 뒷바라지 해줄 거야? 아니잖아. 이제부터라도 하지 마요. 지가 사고 쳐서 시집 일찍 가놓고 애도 지가 낳는다고 해놓고 힘들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데. 안 그래? 오빠, 말 다 했어? 누가 나이 많다고 안 할까 봐 완전 틀딱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들딱이고 뭐고 간에 너희 집안일은 너희 집안에서 해결해. 그리고 매부도 정말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장모님을 이렇게 시켜먹을 수가 있나? 전 장모님 안 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도 같은 거야. 장모님이 할 게 아니라 매부가 해야지. 매부 딸 아닌가? 아이, 그래도 응가는. 우리 아버지도 나도 다 애들 기저귀 갈고 엉덩이 닦아줘가며 키웠는데 매부는 못하겠다고? 아, 오빠! 아, 좀 적당히 해.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딸 신상할 때부터 엄마가 봐줘서 얼마나 예뻐했는데. 괜히 오빠가 불만 만들지 마. 딸의 그 말에 갑자기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 가. 다 꼴도 보기 싫어.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너는 내가 힘든 거 안 보이니?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힘들어해서 해준 거야. 이달만 도와주면 되겠거니. 올해만 도와주면 되겠거니 하다 보니 아직도 이러고 있네. 내가 널 늦둥이로 어렵게 낳아서 괜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런 네가 너무 일찍 아이가 생겨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억장이 무너졌다. 그래도 책임지며 살겠다면서 살기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자 싶어 아이 키우며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준 거야. 애 키우는 거 젊은 너도 힘든데 나이 든 나는 안 힘들겠니? 그런데 네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날 부려먹고 내가 아이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던 차였어. 올해까지만 아이 봐주고 어린이집을 보내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래, 나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방금 너희 아이 기저귀 갈아준 게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더는 나한테 바라지 마라. 그런데 그때 딸이 제게 그러지 말고 한 2년만 더 봐달라고 합니다. 무슨 거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어이없어 하는데 둘째를 가졌다고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물론 젊은 애들이니 아이를 둘, 셋 낳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보고 또 봐달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가질 때 다 계획이 있지 않았겠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둘째도 갑자기 생겼다면서 아직 손녀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보고 육아휴직을 내라고 하던 사돈보고 올라와서 아이 봐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저를 보고 징징대는 딸에게 남편까지도 그만하고 가라고 큰소리를 쳤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딸은 거실에서 화가 난 듯 제 오빠에게 큰소리를 내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듯 하더군요. 이내 아들이 제게 와서 좋은 생일날 괜한 말을 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한 번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고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인 자유를 준 것이니 미안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은 삐졌는지 일주일을 꼬박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낮이고 밤이고 아이 혼자 보는 거 그리 힘들어하더니 닥치면 다 하나 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서 뭐 하냐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하기에 당분간은 너희 집에는 가지 않는다고 그냥 전화로 안부만 묻자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시집 일찍 간 딸이 안쓰러워했던 저의 행동들이
저 스스로 무덤을 파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아들로 인해 이제라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육아를 돕지 않고 딸 부부가 함께 알아서 극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